네, 오늘은 이미지 to 3D 연구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1, 2, 3, 4, 5 플러스 플러스 라는 연구예요. 논문이 11월 14일에 나왔고요. 이미지 한 장을 넣으면 3D 모델을 60초 만에 높은 퀄리티로 만들어내게 돼요.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은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 이미지에 대해 3D 모델을 만드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입력을 해서 3D로 바로 만들어내고요.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요. 여기는 이제 디퓨저 모델이 큰 비중을 들어가고요. 넬프 모델이 약간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관련 연구를 설명드리면요. 예전에는 이미지 투 3D의 페어로 학습해서 특정 카테고리 ADS 모델을 연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데이터셋, 3D 데이터셋이 있어야 됐고요. 그 3D 데이터셋을 이용해가지고 입력 이미지 하나로 3D를 만드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거는 데이터 문제가 있었고요. 데이터가 많아야 됐고, 획득하는 것도 어렵고요. 한 가지 카테고리를 학습한 그 카테고리만 인퍼런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D 제너레티브 모델, 최근 디퓨전 모델들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이제 비주얼 랭귀지 모델인 클립, 오픈AI에서 만든 모델이죠. 이거를 이용해서 프라이어를 쓰고요. 그걸로 드림퓨전이나 드림 가우시안, 예전에 제가 리뷰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로 만들어 연구 방향을 하나 또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를 좀 보시면요. 일단 특징이 일단 널프 모델을 만들어서 렌더링 하나 해요. 그 렌더링에 대해서 가우시아 노이즈를 줘서 디퓨저 모델 유닛을 통과시킨 후 텍스트를 컨디션으로 해서요. 이제 로스를 계산해서 그 로스를 널프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값으로 쓰여요. 드림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텍스트와 이미지가 입력을 주어지면 디퓨저 모델의 로스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여기는 가우시안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속도가 느렸고요. 여러 얼굴이 생성되는 야노스 문제가 발생했고 컬러가 누적되면서 높은 채도를 갖게 돼요. 그리고 다양성이 부족하다 문제, 그 디퓨저 모델을 썼기 때문에 3D 컨시스턴시가 부족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입력으로 리컨스트럭션 연구가 지오널프나 MVS 널프, 예전에 2021년에는 픽셀 널프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제너럴라이저블 모델이라고 해요. 이게 특징이 어떤 씬이 수천 개가 주어져요. 수천 개의 이미지 피처를 잘 뽑아낼 수 있는 이제 CNN 단을 앞쪽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때 CNN을 사용해서 추출한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한다. 라는 그러한 연구들이 있고요. 그러한 연구들이 있었을 때 3D 컨시스턴시가 부족했고 다양한 씬을 학습해가지고 주어진 입력에 대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기 때문에요. 부족했고 그 다음에 프라이어 학습 데이터셋에 한정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퓨전 모델만 사용해서 하는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디스틸레이션 단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디스틸레이션이 제가 알기로 모델로 티처를 학습시키고 더 적은 모델 파라미터를 가진 스튜던트에게 주입하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얘들도 아까 언급했듯이 디퓨전 모델이기 때문에 3D 컨시스턴시가 또 부족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3D 컨시스턴시 문제를 언급하고 데이터를 획득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버뷰를 보시면요. 요 한 장으로 사실 설명이 다 되는데요. 어떤 입력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텍스처드 메쉬를 만들어내게 돼요.
입력 이미지에 대해 스테이블 디퓨전 유닛을 사용하면요. 다양한 카메라 포즈의 이미지를 합성한 것을 가지고 어떤 3D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3D 모델을 만들 때 여기는 2D 디퓨전 모델이었지만 얘는 3D 디퓨전 모델이에요. 어떤 3D 노이즈가 주어지고요. 그 3D 노이즈에 대해서 디퓨전 모델을 통과하면은 모양에 갖춰진 어떤 3D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 3D 모델에 대해서 해상도를 한 단계 더 늘려준 후에 또 다른 3D 유닛에 넣어주면은 일단 파이널 값을 만들어야 되게 돼요. 이 파이널 3D 모델은 SDF와 RGB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거를 조합해서 이제 마침 큐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텍스트 3D 메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어떤 요기에 컨디션으로 주어질 값들은요, 원본 입력 이미지에 대한 클립 피처를 사용해서 시멘틱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요. 다이너 V2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피처 정보를 추출하게 되고 그 피처 정보로 네, 입력 이미지 유닛의 컨디션으로 또 주어지게 됩니다. 입력 이미지를 하나 주었을 때 여러 각도의 이미지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어떤 조건이 입력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션 앵글, 어지메탈 앵글이라고 카메라 포즈를 컨디션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값을 가지고요. SD 유닛 이미 학습되어 있는 디퓨전 모델을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로컬 피처를 추출하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시메틱 정보를 클립으로 뽑아내서 스테이블 디퓨전 유닛에 컨디션을 주어지게 됩니다. 이 정보들을 가지고 파인팅이 되면 원하는 정보가 이 이미지에 대한 각도를 수정했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얘는 데이터셋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옵저버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3D로 만들어진 대량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가지고 일단 카메라 각도를 돌리면서 컨디션으로 돌린 상대적인 카메라 각도 정보를 컨디션으로 넣어주고 그러한 페어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0, 1, 2, 3의 방법을 사용했고요. 일단 얘는 엘리베이션 앵글은 30도로 고정하고요. 좌우 각도는 기준 각도로부터 상대적인 각도를 표현해가지고 딱 일정한 고정된 각도 값으로 렌더링 하게끔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인 튜닝된 모델을 사용해서요. 이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설명드리자면요. 3D 노이즈를 만들어 놓고요. 그 3D 노이즈에 대해서 각 점에 매핑되는 이 멀티뷰 이미지의 픽셀 값을 매칭시킵니다. 그 매칭을 한 후에 각 픽셀 정보를 다이너로 이용해가지고 그 피처를 추출하고요. 피처를 인베딩하고 피처 인베딩한 것들을 에버리지 평균 내서 3D 좌표에 대한 피처 정보로 씁니다. 그 피처 정보를 이제 디퓨전 3D 디퓨전 유닛을 합성시키기 위한 입력값으로 사용이 돼요. 일반적으로 유닛 같은 경우에는 2D 유닛 같은 경우에는 입력 해상도가 크고 점점 작아진 후에 다시 업샘플링 하면서 더 커지죠. 얘도 똑같이 높은 해상도의 3D 값을 가지고 더 작은 단위로 줄어들게 되고요. 다시 작은 모델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한 경우에 드렸던 요 형태가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 되고 인퍼런스가 되죠. 이렇게 모델링 했을 경우에 따로 이미지는 없어서 여기서 설명드릴 텐데요. 어떤 텍스처드 3D 메쉬를 만들 때 카메라 포즈마다 RGB 값이 다르게 찍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SDF 값을 가지고 노멀 벡터, 그러니까 평면에 수직이 되는
노멀 벡터를 구하고요. 그 노멀 벡터에 대한 카메라 포즈 값으로 렌더링에서 나오는 픽셀 값을 이용해서 얘의 칼라 값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디퓨전 모델 로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드림 퓨전에서 디퓨전 모델에 대한 이제 로스 값을 사용해서 널프를 업데이트, 패러미터 업데이트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유사하게 여기서 나온 노이즈와 유닛에서 인퍼런스한 값에 대한 노이즈 값의 차이로 사용해서 유닛 세 가지 유닛에 대한 로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했을 때 뭐 A100 GPU 8장을 해서 10일 정도 사용했다고 해요. 네, 첫 번째 유닛에 대해서 파인튜닝 실대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평가 부분인데요. 다양한 이전 모델을 4가지 지표로 측정했고요. F스코어, 클립 시뮬러리티, 그리고 유저 프리퍼런스라고 인기 투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인데요. F스코어는 예측 값과 정답 간의 지오메트리 유사도를 평가했어요. GSO라고 구글 스캔드 오브젝트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어떤 카메라 포즈나 정답을 렌더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도를 시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립 시뮬러리티라고 해서 24개 서로 다른 포즈에 대한 포즈를 렌더링했을 때 나오는 렌더링하고 클립 모델 넣었을 때 나오는 피처 값의 유사도입니다.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컨시스턴시, 디퓨전 모델을 이용했을 때 컨시스턴시가 부족하다고 했었죠. 그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컨시스턴시가 높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유저 프리퍼런스는 이렇게 보시면 어떤 입력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논문이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적인 관점에서 요 두 논문보다는 더 느리죠. 근데 얘는 뭐 성능이 더 좋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3D인데요. 클립 시뮬러리티와 유저 프리퍼런스를 측정을 했고, 네, 상당히 높은 값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모델에 해당되고요. 네, 다음은 어빌레이션 스터디인데요. 멀티빌 컨디션이라고 해서 아까 앞 단계에서 2D 비전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의 카메라 포즈에 대한 이미지를 그렸었는데 걔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모든 것을 적용한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퀄리티가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로컬 피처 정보를 뽑을 때 이미 학습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갖고 왔었는데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지 않고 클립으로 썼을 경우에 퀄리티가 더 낮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C는 글로벌 피처 클립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 성능이 약간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시 채취된 한정 이미지를 디퓨전 모델로 만들 경우에 성능 하락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처베이션은 약간의 노이즈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좀 떨어지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